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세입자도 역시 경매를 알아야 됩니다. 알면 이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세입자분들도 경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위치를 먼저 보면 자, 이곳입니다. 신정마을 3동 극동 임강 아파트인데요. 경매 나온 거는 305동이고요. 위치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18층 꼭대기층입니다. 조금만 축소를 해서 보시면 바로 옆에 보다시피 수지구청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이 정도면 강남까지 가기에는 정말 금방 가겠죠. 신분당선이니까요. 신분당선이 워낙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남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물건 보시면 감정평가는 7억 8,800인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될 수 없는 금액인데 유찰이 되었죠.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항력 세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입자 염씨는 경매를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권리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요. 자, 권리신고 이제 먼저 등기부회장을 먼저 보시면 보다시피 2017년 4월 13일 가압류 2020년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4월 13일 가압류가 돼서 이 날짜보다 전입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죠. 자, 보다시피 세입자는 2016년 6월이므로 대항력이 있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 요구를 하면 전액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1순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낙찰자 인수상이 됩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경매를 넘어갔다는 이렇게 강제 경매를 넘어갔다는 서류가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보증금 어떻게 되나, 이거 큰 돈인데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당연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확률, 아주 높은 확률로 90% 이상이죠. 아주 높은 확률로 세입자들은 전부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겠죠. 확정일자까지 정상적으로 전입 때 바로 받았다면. 그런데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할 줄 안다면 이렇게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온다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세요 라고 서류가 올 때 이때 배당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어떤 생각이 돼요? 법원에서 오면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모두 다 대부분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낙찰자 인수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전입신고가 2016년 6월이면 이때부터 2년이 지난 2018년도에 2018년 6월에 6월 21일이 됐겠죠. 이때 재계약을 했을까요? 자, 봐보세요. 재계약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재계약을 했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뭐가 됐겠어요? 그럼 당연히 자동 연장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자동 연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2020년이 될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 당연히 또 자동 연장이 됐겠죠. 자동 연장이 되든 물론 계약을 다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2020년이 돼서 다시 또 자동 연장이 되었으면 2020년 6월 21일에 한다면 언제까지 또 살 수 있어요? 2022년 6월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2020년까지. 또 물론 이때 돼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또 요즘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동 연장만 됐다든지 기타 사항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권리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물론 낙찰자가 돌아와 살아야 되니 이런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2022년까지는 2026월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거는 팩트라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세입자는 만약에 지금 다시 전세를 넘어가야 된다면, 전세로 다시 살아야 된다면, 자, 전세 금액에 다시 볼 텐데, 당연히 높은 전세값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전세값보다 더 돈을 들여서, 그 돈을 들여서 다시 또 전세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22년까지 살 수 있다라면, 저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맞겠죠. 전세값. 자, 전세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먼저 2016년 6월 21일이고요. 18층입니다. 이때 보증금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잖아요. 지금 미상이잖아요. 미상. 그럼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물건은 신정 3단지 극동 임강입니다. 시세 실거래가를 볼 텐데요. 자, 전세입니다. 전세로 봐야 되겠죠. 전세. 자, 전세로 볼 건데 2016년 6월이니까 2016년 6월이면 언제 계약을 했을까요? 2016년 6월이면 5월달이나 4월달에 계약을 했겠죠. 이때 18층을 찾아봅니다. 18층. 2016년 4월이나 5월. 자, 2016년 쭉 내리면 2016년 여기 보시면 2016년 4월 달에 18층 거래내역이 있죠. 3억 8천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18층, 3억 8천은 다른 18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물건이 이 3억 8천이라는 3억 8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거는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게 맞겠죠. 저 보다시피 3억 8천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때는 4억이 되긴 했지만 이 전에는 3억 8천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입자는 3억 8천에 살고 있고 현재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럼 얼마예요? 현재는 지금 이건 뭐 9,375만 원,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게 아닌 걸로 보이시고요. 보다시피 6억, 4억에서 6억 정도 나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4억은 아마 수리가 좀 안 돼 있는 집이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18층 거래할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물건이 2000년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6억 정도, 전세를 6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세입자 지금 얼마예요? 3억 8천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시 집을 계약을 한다면 6억을 내야 되는데 6억 전세로 가야 되는데 이 금액에 언제까지? 2020년 6월까지 계속 살 수 있다. 중간에 만약에 계약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아까 그냥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이 등기반환 보험으로 인해서 가압류가 있으면 이때 다시 다시 그 계약을 금액을 올렸다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을 봐서는 금액을 올린 것 같진 않아요. 금액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2016년에 세입자이고 2017년에 가압류가 들어왔으면 만약에 2018년에 재계약을 했다면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올렸다. 그럼 이 금액 올린 금액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낚시자 인수 아닙니다. 이건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금액 아까 2016년에 계약한 금액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압류를 보고 자동 연장이 됐든 재계약이 됐든 쭉 연장이 왔다면 굉장히 똑똑하게 현재까지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 낙찰 받고 나서요 2022년 6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요. 2022년 6월이 되고 나서 세입자한테 당연히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미리 이거는 내가 들어갈 거니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거니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돈을 마련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 실거래 시세를 보시면 전세 시세 말고요. 매매 시세를 보시면 현재 얼마인가요? 매매 시세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8억, 9억 정도 나오고 있죠? 9억 정도. 자, 9억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면, 자, 보다시피 9억 정도 나온다면, 3억 8천, 아까 인수상이 얼마 했죠? 3억 8천 정도 했죠? 3억 8천 정도면 거의 4억을 잡고, 4억을 인수를 했는데 얼마를 내야 되나요? 5억이라는 현금을 내야 되죠? 5억. 자, 이거 대출 안 됩니다. 자, 9억을 잡고 이 물건 4억 인수, 크게 그냥 4억을 대충 잡을게요. 그럼 5억이라는 현금을 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므로 여기서는 당연히 낚시가 안 될 거고 한 번 더 유찰이 되겠죠. 유찰이 된 상태에서 5억이라는 금액을 현찰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지금 바로 이 세입자를 명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2022년 6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이 5억이라는 현찰을 내야 되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물건은 입찰자가 좀 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은 이런 물건 입찰을 해보는 건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